그다음에 수영관리 이제 마지막으로 수영관리에서 우리나라는 수영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저는 웬만한 수영은 이제 거의 해봤죠. 해봤는데 첫째 이제 제식거리, 일관거리는 한 3.5에서 4m 정도. 주관거리는 한 75cm부터 2.5m까지. 다음 높이는 4m, 6m 정도. 착가 부위는 2.5에서 4.5 정도. 젊은 분들은 키를 높게 해서 위쪽까지 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좀 낮게. 너무 높으면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목표 수량은 한 5 내지 6톤 정도. 상품가율은 80% 정도.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열랑거리 4m다. 폭사 2m요. 그럼 300평은 한 120조 들어가죠. 한 나무에 한 150개. 네, 150개면은 과일 한 개 300g 잡으면 어떡해요? 45kg죠. 45kg 곱하기 120주면 어떻게죠? 한 5, 6톤 나오죠. 영주 가면은 3.5, 1.5가 많아. 이론적으로 190주 들어가요. 한 나무 100개만 달면 돼. 30kg죠. 그 다음에 3.5에 75cm다. 한 나무에 한 50개만 달면 돼. 그럼에도 5, 6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는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항상 마음에 들 거는 이 주간 굵기의 측지 굵기는 한 3분의 1 이하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측지는 가끔 짧게. 측지는 짧아야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기 유리한 거요. 짧게 적심이라든지 유인 작업을 많이 해주시고, 주당 측지수, 일단은 측지수가 많아야 되는 거. 많아야 측지가 덜 굵어져요. 애초부터 개수가 적으면은 측지가 굵어지죠. 상단으로 갈수록 짧게. 유인. 결국은 수영 구성은 유인이 가장 기술이라 볼 수 있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유인하지 않으면요, 나무가 내가 원하는 수영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 TR율, 땅속에 있는 뿌리가 1kg면은 지상부는 3kg다. 근데 내가 겨울에 전지할 때 땅속에 있는 뿌리가 1kg고 지상부 3kg다. 나무를 전정하면서 1kg를 절단했어요. 1대2가 되죠. 그럼 이 나무가 1대3이 되기 위해서 자꾸 자란다. 옥신 작용. 지비리는 이제 꽃눈물을 억제를 하고, 옥신은 이제 측지 발생을 억제를 하죠.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옥신이 상단부에서 이렇게 내려와 수평을 유인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밑으로 몰리죠. 위에서 가지가 나온다고 몰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세성. 상단부를 절단하면은 상단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고. 리콤의 법칙은 이렇게 쳐질수록 꽃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수세 강하면 절단이 아니고 낮춰줘야 돼. 낮춰줘서 꽃눈이 온다. 그럴 때 이제 절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가온에 결주가 없어야 돼요. 그러자면은 이제 토양 계량이 잘 돼야 되고 나무 높이가 비슷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대목 노출이 일괄적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주관상의 측지에 나지가 없어야 된다. 측지를 많이 받으면은 이 가지가 없죠. 나지라 그죠. 한 번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죠. 없으면 어떠냐? 없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측지가 있을수록 골고루 배치되면은 수량성이 많아지지. 가급적이면 측지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측지에서 이제 결가지가 많아야 돼요. 밑에 가지는 많은데 위에 가지 보세요. 없죠. 왜 없느냐? 요 절단된 부위 흔적이 보이죠? 요 절단된 흔적. 가지 위에 서 있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유인을 못해서 측지를 끝을 끊어서 길어지니까. 근데 열심히 유인해야 되는데 유인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측지만 굵어지고 결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끊을 때는 내가 유인할 생각을 하고 절단해야 되는 거고. 여기 결가지가 많으면 사과 이렇게 이쁘게 열매가 잘 열리죠. 그렇게 해야 이제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수영 다양해요. 초밀식, 제식 거리가 이거 한 75cm. 세장방추형. 요거는 영주소 하는 세장방추형. 이건 무적심이죠. 무적심인데 수폭이 넓어요. 적심을 하면 수폭이 작아져 이렇게. 뭐 일본 나리따시, 세형방추형 그러죠. 뭐 세형방추형 그러죠. 그다음에 뭐 구루다시, 문경시라 그러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우는 방법. 솔렉스형, 하수형 이런 거. 제가 처음에 우리 사무실에 나가서 심을 때 뭐 정확히는 않지만은 여기는 이제 심을 때 이제 나리따시, 여기는 세장방추형. 그리고 우리가 96년도에 신경북형 표준관이 들어오고 99년도에 경희대학교 김용 교수님이 솔렉스형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주에다 해보라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솔렉스 해봤죠.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해 봤는 거고, 예, 이건 이제 썬브루스식,
뭐 수형들이 다양해요. 키 큰 방추형도 있고 뭐 수형들은 다양한데 결국은 이제 어떤 수형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영주에서 했던 초창기에 2004년도 이 다본형 하나, 둘, 세 개 기술하는 방법 또는 뭐 여기가 8m형 8m형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울진에 가면 한 농가 하고 있고 예천 가면은 한 농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묘목이 원래 묘목값이 비싸죠. 또 별로 좋지를 않아요.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묘목은 좀 농가에서 만들어 하면 좋고 이 대목값이 원래 비싸요. 대목이 이제 우리가 97년도에 이제 이 신경무기 표준가가 들어오면서 99년도에 이제 대목을 뭐 각 센터에서도 만들었어요. 근데 한 2004년쯤 되니까 대목이 남아도는 거예요. 또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 한 2008년, 9년 또 심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15년쯤 되니까 또 이 대목이 남아도는 거예요. 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 지금 또 대목까지 비싸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묘목을 좀 만들면 좋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12월 달에 대목이나 내가 원하는 품종 접수를 구해요. 놓고 이제 1월 달에, 2월 달에 접목을 해요, 접목을. 남편은 접을 붙이고, 부인은 테이프 감아주는 거, 저장 넣어놔요. 해동되면은 이제 로타리 치고, 안에 점도선 깔고, 비닐 씌우고, 그럼 1년 키를 키워요, 이렇게. 1년 동안 키를 쫙 키워요, 1년 동안. 2년째 측지수 악적을 해요. 가지받아요. 그러면 주간은 2년생, 측진 1년생. 이런 나무를 심어야 돼. 원래 심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 다 열릴 수 있죠. 요즘은 제식거리를 좁게 하죠. 나무는 제식거리가 좁을수록 어떻게 해요? 관리하기는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좀 밀식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키를 키웠어. 이래 해주는 게 좋고요. 묘목 소질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나무 심으면은 측지 악적을 해야 돼. 새로 받아야 돼. 이 묘목 상태에서 이렇게 측지를 받아요. 유인도 하고, 적심도 하고. 이런 나무를 만들어서 심을 때 흙을 털지 말아요. 바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대로 갖다 옮겨 심어. 그럼 올해 심어서 올해 과일이 열릴 수가 있죠. 예. 이 강원도예요. 이 보수 농가가 해초농하고 사가지고 1년 키워서 심었어요. 3년 만에 보세요. 수형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잘 잡혀있죠. 3년 만에. 이건 심을 때 농가가 전목부에 묻혀 있는 거예요. 심어놓고 이제 교육을 와보니까 이 전목부에 너무 많이 놓쳐 있는 거예요. 1년 뒤에 측지 싹 적어 있잖아요. 싹 적을 하고 새로 심었어. 아주 그래도 현명한 농가죠. 이 전목부에 많이 묻혀 있으면 어떡해요? 나무가 엄청 크거든. 좀 늦었지만은 실천했다는 거고. 적심하고 하는 방법들. 이건 무적심이죠. 길죠. 길면서 꽃눈이 별로 없어요. 이 측지는 짧으면서 꽃눈이 많아요. 무적심하면 수폭이 넓어지는 거고 적심을 하면은 수폭이 이렇게 좁아지죠. 이건 뭐 영주가 뭐 이런 수형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키우는 거냐. 뭐 무슨 수형이니 별로 얘기 없어요. 그냥 나무 키우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수형 어서서 난리 나죠. 무슨 수형이 좋니 나쁘니 얘기하죠 자꾸. 제식거리가 한 3.1.5가 많잖아요. 일단 측지가 많아야 돼 이렇게. 전정할 때 끝정 좀 해주시고 유인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이건 측지수가 좀 부족하고 유인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측지 너무 굵잖아요. 이 너무 굵어. 제가 해야죠. 제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가지는 수평야로 이렇게 유인해요. 유인을. 이렇게 밑에 유인하면 다 쓸 수가 있어요. 유인이 수행관리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육기, 전정전, 전정후, 꽃이 측지수 많죠. 한 가지에 사과 한 개만 달아도 어떻게 해요? 뭐 4, 50개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제식거리가 3.5에 75cm죠. 이거는 한 12년쯤 됐어요. 이거는 6년 차고. 이거 뭐 공간이죠, 공간이.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적심을 해서 키우니까 제가 해보니까 무적심은 사과 끝에 달리니까 이제 처져요. 처지면은 바람이 불면은 주간에 부딪혀 상처가 좀 생기는데 적심을 하면은 적심에 있는 부위에 꽃눈이 생겨요. 가지가 이렇게 처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바람이 부딪히는 경우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영을 배우면은 농가가 응용을 해서 그에 맞도록 재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없죠, 아직도. 이게 보면 제식거리가 75cm인데 10년 됐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죠. 나무 심었을 때 이제 4, 5년 되면
측지가 있는 거는 4년 만에, 무측지는 5년 만에 이렇게 되죠. 홍로고 후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밭들은 이제 관리 잘 됐죠. 유인도 잘 됐고, 이런 거 유인 안 됐죠. 유인 이렇게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위에 있는 가지는 그냥 세워놔도 돼요. 끝을 좀 끊어요. 그 대신에 유인을 해야 돼요. 자, 위에 서 있죠. 그죠? 서 있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수평 이하로 유인했죠. 이 가지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어서. 서 있는 가지를 이렇게 수평 이하로 이렇게 완전 유인했죠. 여기도 이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유인을 했어, 밑으로. 자, 여기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 있는 가지들이 못 자라요. 그런데 이 수평 이하로 이렇게 유인되면은 나머지 가지들이 잘 자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모양이 이 나무가 훨씬 이쁘지만은 2, 3년이 지나면 이 나무가 이거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정선인데 보통 제가 농가 지도에 보면요. 5년까지 열려고, 6년부터 열려고 없어요. 6년, 7년, 8년부터는. 왜냐? 이제는 박사가 됐거든. 때로는 섭섭해요. 이제 9년차 됐는데 이 측지가 굵어지죠. 솎아줘야 되잖아. 이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 굵어진 거 가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굵은 전부 다 수평이 유인했어요. 여기 15,000평인데 1년에 1,000만 원 들어가지고 굵은 거 유인하면서 위에 세력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쪽으로가 세력이 뻗어가라는 거지. 안정된 거는 이제 안정화시키고 키를 낮추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꽃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정되면 그때 가서 낮춰주는 거예요. 생장 억제제 처리, 박피 등등을 해서. 이 박피거든요. 이 박피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잎 색깔이 좋은데 박피에 있는 거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잎이 뭐 항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겪어야 돼요. 겪으면은 꽃눈도 생기고 수세도 안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에 강원도 가평에 47농가를 컨설팅 했어요. 한 번 가면 5일씩 있어야 돼. 하태현 씨라는 농가는 가평에 성안이 있는데 토양 검정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효 인산이 부족한 거요. 용가린 좀 넣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항산고토 넣고, 붕소 좀 넣고, 여기는 이제 갈색 날개 매미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수고 넣고 이게 꽉 차니까 갈색 무늬병이 많고, 상단부는 또 응애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한 나무 건너 한 나무씩 간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축해 가든지.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5일 하면은 4일이면 다 해요. 뭐냐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끝내려고 한 6시부터 해요. 6시부터. 늦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농가는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가서 이제 한 나무를 단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농가가 한 줄만 해달라 그래. 한 줄 해줬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원래 2월 25일까지 강의 나가고 2월 25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뭐 할 일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 밭에 이제 일 좀 하고 했죠. 아, 이분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이 밭에 편전을 하니까 이 코로나 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봐달라 그래.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강하게 전정을 했어요. 이렇게 3년 뒤에 이런 모습을 바꿔주려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코로나 지속되고 또 가려고 그러니까 또 검은 가지 많은 병 발생됐다고 그러고 가지를 못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서리 피해로 결실량이 별로 없다 그래요. 수세는 세고 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나무 뭐 강전장이 나놨고. 그래서 이제 뭐 생장 억제제 비비풀 처리 2번 하고 센 거 박피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8월쯤 돼 가니까 사과가 없기는 뭐 없어요. 그 어릴 때 사과 작으니까 없어 보이는데 전체 생산량이 한 80%는 올라온 거예요. 그 나무가 안정이 많이 된 거예요. 이 복잡한 여기가 공간이 팍 생긴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3년 뒤에 측지가 짧게 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주간이고 이 측지잖아요. 이 영주에 있는데 20년 됐어, 20년. 처음에 심었을 때에 받아놓은 측지가 하나도 없죠. 전부가 교체가 됐어요. 주간은 영구불 불면 측지는 교체가 돼야 돼요. 교체가. 자, 이제 수형이 바뀌어가는 거죠. 요 처음에 심었을 때 측지가 몇 개 없어요. 이거 몇 개밖에 없어요. 전부가 교체가 된 거고요. 15년 됐잖아요. 이번에 사가 열렸을 때. 수학 후, 전정 후잖아요. 전정할 것도 없죠. 이거 기술 필요 없어요. 누가 와서 전정을 해야 돼?
좀 복잡하면은 그냥 솎아주면 돼요. 근데 점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가 열간거리 3.5, 폭이 다 1.5잖아요. 이 공간이 있어, 없어요? 공간 있죠? 이 공간 충분해요. 공간 충분하잖아요, 이게 공간이. 색내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농가들 이 측지, 처음에 심어서 측지 받은 걸로 영원히 가려고 그래. 안 된다는 거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 측지가 굵어지죠? 이게 굵어지는데, 자, 이 굵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통 5년, 6년까지는 괜찮아요. 7년부터는 굵어지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예비 측지를 키워야 하나, 이렇게. 없으면은, 요게 결과지잖아요. 결과지를 키워, 이렇게. 2년 키워야 돼요. 2년 키워야 꽃눈이 생겨. 꽃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끊어버리죠, 이렇게. 여기를. 끊었죠? 여기 끊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결과지가 이렇게 측지로 승격을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개에 개장이 있고, 개원이 4명이 있어. 그럼 이 개장이 어떻게 해요? 과장으로 승격해서. 그럼 직원 중에 한 명이 또 이 개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승격하는 거예요. 결과지가 우리 측지로 승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지로 승격하면서 또 결과지 받는 거예요. 또 굴린 또 교체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절단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부정눈이 있어가지고 자꾸 가지가 나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잖아요. 끊어서 2개 키웠어요. 원래 1개 원칙인데, 이 굵은 가지는 1개 있어야 되는데, 2개 있으면 상관없죠? 복잡하다. 1년 뒤에, 2년 뒤에. 복잡하면 또 1개 제거하면 돼요. 1개로 바꾸면 돼. 2개 있잖아, 2개. 뭐 또 상관없잖아요. 나무 모양을 볼 필요 없어요. 공간만 있으면 돼, 공간 여기가. 이렇게 키우다 커진다. 이거 제거하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굵은 가지가 이렇게 짧게 바뀌죠. 또 이 가지가 굵어지죠. 굵어지면 또 안쪽에 오는 가지. 또 키워, 또 키워. 계속 교체하는 1년에 한 3개 정도. 이 정도만 교체해주면요. 측지가 짧고, 가늘고, 젊은 가지를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오시면 잘 해놨죠. 자, 주간. 측지 40개. 잘 돼 있는 거요. 근데 이 측지가 굵어지지. 처음에 심었을 때는 측지 수가 40개인데, 속까지면 어떻게 해요? 10년, 15년이 지나면은 측지 수가 15개로 줄어. 다 굵어지는 거예요. 측지 수는 절대로 줄으면 안 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근데 굵은 거 어떻게 유지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1년에 굵으면 어떻게 해요? 요 뒤에 하나 키워요. 예비 측지, 이렇게. 이 결과지 저로 키웠어. 6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굵은 가지 제거를 해요. 이렇게 끊어. 이 굵은 가지가 이렇게 자른 건 교체됐죠. 세대 교체한 거, 세대 교체. 밑에도 보면 뒤에 하나 있죠. 이렇게. 끊었죠. 교체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내 TV 이렇게 보면은, 아, 저분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았구나. 알 수 있어요. 전에 한 분이 TV 나오는데, 제가 이걸 주간인 아버지, 측지는 아들, 결과지는 손자라 그래.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저분은 저하고 교육을 받았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축구 선수로 말하면 이게 사가 한참 열리죠. 많이 열려서 이제 교체해야 돼. 축구 선수로 말하면 박지성. 은퇴했잖아요. 지금 한참 열린다, 가지가. 누구야? 손흥민. 인기 좋죠. 아, 저도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 잘한 건 뭐예요? 이제 이강인이 미래에 이제 손흥민이가 이렇게 은퇴하면은 이강인이가 이제 주전이 되는 거 이렇게. 이래 보시면 돼. 항상 나무는 측지가 굵어지면은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안정된 거고. 이게 저 어느 지역인데, 여기가 사과나무가, 이 농가가 다 틀려요. 5년 차일 때 갔을 때 나무 너무 좋아서, 야, 부럽더라고. 야, 정말 잘 해놨어.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13년, 15년 되니까 나무를 베어내더라고요. 여기는 오로지 한 가지 수행만 해봤잖아요. 측지수가 처음에는 40개인데 솎아내는 거예요. 지금 몇 개요? 15개, 20개도 안 돼. 다 굵어진 거 이렇게. 그러니까 베어내려고 가지 다 잘라놨더라고요. 참 안타깝지. 나무가 이렇게 커졌으면요, 베어낼 일 없어요. 뭘 해요? 감벌을 해. 감벌해서 여기는 가지를 키워, 이렇게요. 지면에서부터 1.5m, 그래서 2m 사이에 한 4개만 키우면 돼요. 이건 교체를 안 했잖아요, 굵은 가지는. 근데 이런 기술이 최고라고 얘기하죠. 전부 길잖아, 길면서. 안쪽 사가 없어요. 끝에만 날리는 거예요. 이게 겹치니까 색이 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비워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 가지가 이렇게 굵어지기 전에 교체를 해야 돼. 지금도 이 수영이 최고라고 다니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항상 이 굵어지면 어떡해요? 교체를 해야지. 이렇게 가지를 받아, 이렇게.
이렇게 가지 뒤에 이런 거. 이렇게 가지 받고. 여기도 가지 받았고. 이렇게 끊었잖아요. 이렇게. 위에 굵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 여기 끊어서 이렇게. 이 끊었는데 문제 있나요? 여기 끊어서 문제 있나요? 왜? 문제 없어요. 왜? 여기도 꽃눈이 많고, 여기도 꽃눈이 많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사과 수량 더 많아요? 1000만 원 말도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달을 수 있어, 6개. 여기도 6개 이상 못 따라요, 작가를. 끊어서, 끊어보니까 복잡해. 한 개 더 끊었어. 2개 만들어서. 뭐 문제 있나요? 한 개 더 끊어서 한 개 더 없어. 문제 있나요? 그냥 가면 돼.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끊어서 그냥 이렇게 가세요. 1년 지났다. 2년이 지났다. 또 굵어진 거예요. 그럼 한 개 더 끊으면 돼. 또 1년 또 끊으면 돼요. 또 이 가지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굵어지지. 한번 끊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가지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왜냐?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버렸잖아요. 막으면 여기서 터지게 돼 있어. 거의 90% 이상 터져요.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이 가지가 또 이렇게 굵어지면은 또 세순 받아. 그래서 이 척지라는 거는 영구 척지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굵다. 제가 하자니 가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두자니 뭐 척지가 뭐 주간 굵기에 뭐 3분의 1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래.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생육기에 톱질 내가지고 낮추면 되지. 낮추면 돼요, 이렇게요. 서면은. 너무 굵다. 양쪽으로 톱질 넣는 거예요. 겨울에 하면 안 돼. 뿌려줄 수도 있고 균이 들어가요. 생육기 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붙어버리죠, 이렇게 밑에가. 이 굵은 가지 위에 나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지가 굵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척지를 짧고 강하면 커지지.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척지 짧고 강하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짧고 강하면 크게 돼 있어. 끊으면 어떻게 해요? 사과 없어요. 이 척지는 항상 이렇게 가늘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요렇게 결과지를 위에 내놔도 끊어버렸죠. 요 결과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척지로 바뀌는 척지로. 척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끊으면 어떻게 해요? 90% 이상 여기 가지가 나와요. 이게 도장지 나와요. 도장지 나와요. 요 도장지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았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이거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여기 있는 꽃이 안 생겨요. 반발이 생겨. 그냥 두는 거예요. 언제 그거요? 서서 준 데가 한 8월 달 이후에 제가 하면 상관없어요. 여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원래 이게 결과지는 결과지. 이렇게 결과지예요. 결과지가 척지로 성격하는 거지. 이제 교체를 해 주셔야 돼. 이 보세요. 심을 때 젖먹부에 묻혀 있어가지고 얼마나 세, 가지가. 가지 봐. 끝을 끊어서 1년에 1.5m, 1m 쭉쭉 크는 거예요. 사과 못 먹지. 이거 봐요. 나무 이렇게 컸어. 이 가지가 굵어요. 척지고, 결과지인데, 결과지가 어디 있어? 이게 척지예요? 주지지? 주지에서 척지. 이거 끊었잖아, 또 끊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수행은 안 돼요. 이런 밭을 간보를 하고, 변칙 주관형으로 가야 되죠. 어느 날, 이 가지가 너무 길어요. 길잖아요. 이거 끊어보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끊어본 거, 이렇게. 여기 끊어봐, 여기 끊어. 예, 어차피 끊으니까 얘기 안 끊어보자. 이거 뭉청 끊었어요. 또 밑에 처지는 가지 끊었어요. 이 큰 가지가 요리 작아졌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나. 1년 지나니까요. 여기서 도장지 많이 나와요. 도장지가. 나오고 안정되더라고요. 요 가지가 젊어지고 가늘어지고 꽃은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만큼 절단되었으니까 이 척지가 이게 굵어질 수가 없죠. 주간 굵기보다 현격하게 가늘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도장지 나와요. 나오는데 제거를 하면 돼. 그런데 이 굵은 가지가 있을 때는 복잡한데 이렇게 단축하니까 공간이 많이 생겨. 뒤쪽에 공간이 필요하면은 도장선 가지를 유인해주고, 아니 앞으로 유인해주면 더 쓸 수가 있죠. 아주 효과적으로 척지를 단축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정할 때는 하단부에서부터 상단부로 올라가면서 해야 돼요. 전정 자신이 없으면은 첫째 12월 달에 톱만 들고 가요. 톱만 들고 와서 주간에서 이 척지를 솎아줘야 돼요. 솎을 때 1순위가 뭐냐? 척지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하는 1순위. 2순위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쌍립을 했을 때 2순위. 3순위는 이 척지가 지그재그로 나와 있는데 좀 몰려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가지 중에 평균 굵기를 본 거예요. 솎아낼 때 평균 굵기보다 유난히 굵은 가지 위주로 솎아주는 거예요. 또는 아주 빈약한 가지 위주로 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 수고가 너무 높네, 그죠? 맞춰줘야지. 그럼 여기 끊을까? 여기 이만큼 끊었어, 이만큼. 주간 연장지는 항상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4년, 6년, 7년, 8년 똑같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 쉽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거 짧죠. 이게 원래 결과지. 이것도 결과지예요. 이것도 결과지예요. 이것도 결과지. 바꿔준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굵어지잖아요. 또 교체를 하는 거 이렇게. 항상 측지라는 거는 영구 측지는 없다. 굵어지면 항상 교체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정하실 분들은 한 가지, 이 결과지를 최단으로 많이 둬야 돼요. 많이 둬야 되고. 왜냐면 갈수록 기상재해가 많거든요. 물론 많으면은 저가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그냥 간행적으로 하지 말고요. 토양 검증을 해보고 필요한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가뭄 시에는 적극적으로 간수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꽃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유인이라든지 해서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 질소는 좀 시용량을 좀 줄여주고, 질소는 많이 공급돼요. 대비 주지요, 화학비료 주지요, 비가 오면 빗물에서 공급되죠, 소쟁제 하면 풀에서도 공급되죠. 의외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줄여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목하는 방법. 저도 이제 사가대학 같은 데 교육을 하면 강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접목하는 방법을 꼭 배우라 그래요. 그럼 사과를 하면서 이제 취미생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도 집에다가 이제 유실수를 많이 심어놨어요. 뭐 배도 있고 골고루 심어놨어. 뭐 강원도 가니까 뭐 청배가 맛있다 그래. 그럼 접수에 만큼 잘라와요. 접목해놔 보는 거요. 그러면 자두나무 한 나무 있어. 이 한 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집에 먹을 것 같으면은 뭐 자두 한 나무에다가 여기다가 뭐 훈무사도 하고 추위도 하고 대석도 하고 뭐 솔담도 접해 넣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착가량이 너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수세에 따라서 착가량을 조금 80%면 단다. 착가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면 좋고요. 장마기 때 보고 또 가뭄 때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슘 시용이라든지, 이 병해충 방제. 그래서 이 기후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니까 습기가 많은 데는 좀 이렇게 살포 간격을 좀 좁혀주시고, 올해처럼 장마가 왔다. 더 좁혀야 돼요. 그럼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 요 농가는 이렇다. 그럼 10일 간격으로 농약을 치자. 이 집에는 뭐 계곡도 같다. 그럼 10일 간격으로 농약을 치자.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이제 10일 간격으로 하면 24일이면 2번 치잖아요. 그 사이에 한 번 더 쳐요. 그럼 11일 간격이 아니고 8일 간격 되는 거예요. 8일 간격. 그럼 11일 간격인 분들은 20일이면 2번 치잖아요. 한 번 더 쳐. 그럼 일주일 간격. 아니, 병이 오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농약을 더 살포해서 병이 안 오면 훨씬 좋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6월 15일에서 8월 15일 사이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수확 후에 이제 저장 양분. 사과나무 뿌리는 1년에 2번 자라죠.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봄뿌리 충분히 자라죠. 9월, 10월, 11월, 12월, 가을 뿌리 충분히 자라요. 지금 우리가 착색기에는 간수 뭐 하죠? 이 수확 끝났다. 그러면 충분히 물 줘야 돼요. 며칠 전에 비가 왔죠. 정말 나무로 보면 저는 뭐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이 간수를 하는 거하고 비가 오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죠. 그래서 이 가물지 않도록 나무가 동해 입는 거는 뭐요? 건조동에 봐, 건조동에. 봄에도 해동되면은 간수. 지금도 땅이 걸기 전까지는 토양이 가뭄이 심하면은 간수예요, 간수.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퇴비나 이제 비료 구입하면은요, 뭘 보냐면 성분표를 봐요, 성분표. 주의사항 등등. 농약을 사면 마찬가지고, 이 퇴비는 질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우분이 얼마인지, 돈분이 얼마인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퇴비를 살 때도 질소 함량이 좀 적은 거, 이런 거 구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과를 재배하면은 장기적인 계획, 토양 검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토양 계량, 중기적인 거, 2월 달에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렇게 연면 시비용으로 준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년에 추석이 빠르면은 예년보다는 인산가리 시용을 조금 빨리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행 관리를 하고 착색 관리하고 하면은 좀 더 나은 사과를 만들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아시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분야별로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말 언변도 좀 나쁘고 또 말 주변도 없는데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피해도 많았지만은
내년도에는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